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떨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폐경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 때문인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후 여성의 약 40%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남성보다 무려 16배나 높은 수치인데요. 이건 그냥 보고 넘길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 혹은 친구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겪는 고통이고 또 앞으로 겪게 될 고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골다공증의 공포를 한 번에 싹 날려줄 아주 훌륭한 식품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골다공증의 아주 특효인 이 식품의 효능과 섭취법을 알아보고 영상 끝부분에는 부작용 등 주의할 점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골다공증의 공포에서 꼭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골다공증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영양소 중에 특히 칼슘이라는 성분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칼슘이 점점 부족해지고 뼈가 약해지게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까지 줄어들면서 뼈가 더 빨리 약해지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뼈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폐경 후 점점 줄어들어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특히 엉덩이뼈, 손목, 척추뼈 같은 곳이 잘 부러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한번 뼈가 부러지면 잘 붙지도 않고 허리가 굽거나 키가 줄어드는 증상도 생길 수 있어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무서운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유, 멸치, 치즈 같은 음식에 많고 특히 오늘 소개드릴 이 식품에도 많은데 이 식품에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식품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시면 꾹 하고 한번 누르시고 영상 계속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달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뜬금없이 웬 달걀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요. 아주 잠깐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각종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어 슈퍼푸드로 불리며 많은 분들이 수시로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오늘 한 번쯤은 드셨을 텐데요. 그럼 이쯤에서 어떤 분은 달걀이 해결책인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달걀이 아니고 바로 그 달걀을 안전하게 감싸고 있는 달걀 껍질입니다. 이 달걀 껍질이 골다공증을 싹 날려버릴 바로 오늘의 비밀병기입니다. 달걀 껍질 다들 그냥 버리시나요? 사실 달걀 껍질은 엄청난 칼슘의 보고입니다. 달걀 껍질의 90% 이상이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달걀 껍질 100g에는 약 38,000에서 4만 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 양이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칼슘 하면 생각나는 멸치 100g에는 1200mg, 그리고 우유에는 120mg이 들어있으니 달걀 껍질이 무려 40배에서 30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는 양입니다. 그야말로 달걀 껍질은 칼슘 덩어리인 셈이죠. 이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 3g, 작은 티스푼 하나 분량만 섭취해도 1100mg에서 120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데 이는 우유 3컵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 약 900mg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며
50세 이상 성인이 하루 필요로 하는 칼슘 섭취량 1200mg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걀 껍질의 효능과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농도의 천연 칼슘 공급. 달걀 껍질은 그 자체로 칼슘의 보고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달걀 껍질의 90% 이상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이상적인 천연 칼슘 보충제가 됩니다. 칼슘은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폐경후 여성과 노년층에서는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므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절 및 연골 보호. 달걀 껍질에는 칼슘 외에도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황산염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관절의 연골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 연골이 닳아서 발생하는 관절염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관절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 치아 건강 증진. 달걀 껍질 속의 고농도 칼슘은 치아의 에나멜층 강화에도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치아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치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충치나 치아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치아 재생을 촉진하고 치아 민감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피부 건강 및 미용. 달걀 껍질 가루는 피부 관리에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달걀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면 각질 제거와 피부 세정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가루는 천연 스크럽 역할을 하여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달걀 껍질에는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 재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팩으로 사용하면 모공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를 진정시켜 줍니다. 달걀 껍질의 섭취법. 첫 번째, 달걀 껍질 가루 만들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달걀 껍질을 깨끗이 세척하고 가루로 만들어 천연 칼슘 보충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달걀을 사용한 후 껍질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껍질에 남아있는 속껍질이나 찌꺼기를 제거한 후 달걀 껍질을 충분히 건조시킵니다. 세척한 달걀 껍질은 오븐에서 150도씨로 약 10분 이상 구워 살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달걀 껍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살모넬라균 등의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살균한 달걀 껍질을 믹서기, 커피 그라인더 등으로 아주 미세한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가 곱고 부드러울수록 섭취하기 쉽습니다. 완성된 달걀 껍질 가루는 밀폐 용기에 담아두고 하루에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를 섭취합니다. 가루는 스무디 요거트, 오트밀, 샐러드, 베이킹 등 다양한 음식에 섞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란 만들기. 달걀 껍질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초란을 만들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초란은 달걀을 껍질째로 식초에 담가 껍질의 칼슘을 식초 속에 용해시킨 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깨끗이 세척한 달걀을 껍질째로 사과 식초나 백시초에 담가둡니다. 달걀이 완전히 잠기도록 식초를 부어 2-3일 동안 상온에 둡니다. 이 과정에서 달걀 껍질 속의 칼슘이 식초에 녹아 들어가고 껍질이 부드러워집니다. 달걀을 꺼내어 껍질째로 섭취하거나 식초에 녹아든 칼슘 성분을 물에 희석해 하루 1-2스푼씩 마시면 됩니다. 초란은 칼슘이 식초 속에 용해되어 흡수가 더 잘 되는 형태로 변환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피부 관리에 활용. 달걀 껍질은 자연 각질 제거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루로 만든 달걀 껍질을 피부 관리에 적용하면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매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달걀 껍질 가루를
꿀, 요거트와 섞어 각질 제거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혼합물을 얼굴이나 몸에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사용하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달걀 껍질 가루와 계란 흰자 또는 꿀을 섞어 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모공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및 권장사항. 첫 번째, 적정 섭취량 준수. 칼슘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걀 껍질 가루나 초란을 섭취할 때는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필요한 칼슘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약 1100에서 1200mg이므로 다른 식품에서 얻는 칼슘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위생관리. 달걀 껍질에는 살모넬라균과 같은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섭취하기 전에 철저히 세척하고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달걀 껍질을 오븐에서 구워 살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생략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레르기 및 질환 주의.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달걀 껍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질환이나 결석이 있는 분들은 달걀 껍질을 칼슘 보충제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껍질은 우리가 흔히 버리는 부분이지만 천연 칼슘 보충제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골다공증 예방, 관절 보호, 치아 및 피부 건강 유지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적인 처리와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후 병원에 가는 이유 중 80%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질병이 떠오르시나요? 고혈압? 당뇨? 아니면 치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질환의 공통적인 뿌리는 노화로 인한 세포 기능 저하에 있습니다. 60대 이후부터 우리 몸은 본격적으로 면역력, 소화력, 기억력, 심지어 감정 조절 기능까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눈이 침침해지며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모두 세포가 늙어간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심장질환, 고지혈증,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은 50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노화는 단지 시간의 흐름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노화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가지 과일만 잘 챙겨 먹어도 노화 속도를 최대 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항산화 성분이 과일에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과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과일은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60대 이후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과일 5가지가 어떤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시켜 주는지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과일은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먹기도 편하며 그 효과가 탁월하니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60대 이후 꼭 챙겨 먹어야 할 과일 5위는 키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붓거나 손가락이 찌릿찌릿하고 저린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노화 증상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줄고 혈압이 쉽게 오르기 쉬워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키위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키위는 몸에 좋은 비타민C와 비타민 E, 식이섬유,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특히 우리 몸속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도 가득 들어있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이 시작되기 직전 단계인 사람들에게 하루 3개의 키위를 8주 동안 먹게 했더니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키위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나 감염병에 잘 걸리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은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 키위를 꾸준히 먹으면 폐 건강과 회복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키위 속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기분을 안정시키고 잠을 잘 자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잠자기 1시간 전에 키위를 2개 먹은 사람들이 더 깊이 자고 수면 시간도 훨씬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키위 1개를 껍질째 섭취하면 이상적입니다. 껍질에는 더 많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능하다면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항응고제 복용자나 위가 약한 분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위는 블루베리입니다. TV 보다가 리모컨을 얻어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불도 들춰보고 베개도 치워보고 하신 적 다들 한두 번씩은 있으시죠?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거나 예전보다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고 느끼신다면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먹는 블루베리는 뇌를 지켜주는 작은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뇌 건강에 좋은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와 망간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뇌세포가 노화되는 속도를 늦춰줘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0일 동안 매일 냉동 블루베리 1컵 또는 같은 양의 파우더를 섭취하게 했더니 말을 기억하고 연결하는 능력, 주제를 바꾸는 사고 전환 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6개월간 블루베리를 보충한 결과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도 향상되었으며 나이에 따라 느려지는 인지 기능의 저하도 줄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블루베리는 뇌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블루베리를 추출한 특정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 인지 피로도 줄어든다는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눈이 침침해지는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눈이 자주 건조해지는 증상을 완화해 주는 데 효과적이며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생과일 또는 냉동 블루베리 2-30알을 직접 드시거나 요거트 또는 우유에 섞어 드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렌지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쁘거나 기침이 너무 오래 가고 가래가 잘 낫지 않으시나요? 그냥 감기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폐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폐의 탄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 하나가 폐렴으로까지 악화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 때 먹는 오렌지는 폐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자연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그 외에도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그 중에서도 헤스페르딘이라는 성분은 폐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보고에 따르면 비타민C가 부족하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25% 이상 더 높아지고 병이 나은 뒤 회복도 느려진다고 합니다. 또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오렌지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이 만성 폐질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숨쉬기도 한결 편해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오렌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도 좋고 수분도 풍부해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공기가 건조하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 오렌지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폐를 깨끗하게 해주고 기관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이것도 드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후식처럼 오렌지 1개를 드시거나 얇게 썬 오렌지를 따뜻한 물에 넣어 차처럼 우려 드셔도 부담 없이 좋습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는 피하셔야 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하루 1개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2위는 사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지고 식사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변이 묽게 나오거나 며칠씩 변을 못 보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장 속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과가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껍질에는 특히 식이섬유인 펙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장 속 좋은 균을 늘려주고 나쁜 균을 줄여줘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변에 수분을 유지시켜줘서 너무 묽거나 딱딱한 변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에 사과 1개를 꾸준히 드신 결과 심장병 위험이 35%나 줄고 장염이나 장에 생기는 염증도 덜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고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사과를 껍질째 먹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10% 정도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탄력 있게 해줘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처럼 사과 1개를 껍질째 드시면 되고, 만약 위가 약하신 분이라면 껍질째 찜을 해 드셔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하며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1위는 바나나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손이 떨리거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밤에 쉽게 잠이 안 오고 자꾸 뒤척이게 되는 일도 종종 있으시죠?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속의 전해질 균형이 깨졌거나 수면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부족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나나 1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보기보다 속이 꽉 찬 건강 과일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는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 트립토판 같은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중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빼주어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과대학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에게 바나나를 하루에 1개씩 2달간 먹게 한 결과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잠을 부르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B6와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어줍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어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밤잠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시는 어르신들에게 바나나는 천연 수면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군것질이 자주 당기는 분들께도 좋은 간식이 됩니다. 바나나를 드시기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나 취침 1시간 전입니다. 이때 바나나 1개 정도 드시면 효과가 좋고 위에도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단 당뇨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꼭 의사와 상의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너무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으니 약간 덜 익은 바나나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